4월 23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먼저 BBC의 보도입니다. 4월 22일과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전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기후화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상회의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참석하며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전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난주 존 케리 기후특사를 중국에 파견하여 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후 분야에서 미중 양국이 협력하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 학자인 린촨종은 중국이 현대의 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중요한 시험대라고 했습니다.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공헌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한 것도 중국의 다양한 고민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국가들은 우리에게 시한을 요구하는데 아무리 앞당기려 노력한다고 해도 14억 인구의 개발도상 국가에게 이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라면서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과 동일한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전체의 절반을 넘는 1058개의 석탄 발전소가 있고 10년 안에 석탄 발전소 588개 이상을 폐쇄해야 중국이 약속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중문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기후 화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해서 최대 50%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기후 관련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조세 공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기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조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미 재무부 옐런 장관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증량 투자만 2조 5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에서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제시한 새로운 배출 목표인 2030년까지 45에서 50%를 감축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 각 분야에서 교통, 수송, 전력, 제조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하이테크 기술 제품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에서 새로운 경쟁력과 탄력적인 파트너십,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Partnership이 거론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련의 하이테크 공급망에 대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도움을 얻어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ASML사의 EUV 장비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항공기의 엔진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비인데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는 미국의 사이머 그리고 일본 고가츠의 계열사 기가포톤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는데 일본의 도움을 원하는 것입니다. IMF의 조나단 오스트리는 지난주 발표한 리저널 이코노믹 아웃룩에서 미중의 관세가 전 세계 GDP에 0.5%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했으며 미국의 이러한 경제 분리 정책은 세계 각지의 생산력과 경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RFI입니다. 중앙통신이 4월 22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초당적인 법안인 전략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를 가결시킨 것은 미국이 앞으로 중국의 도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서 중국의 타이완 및 지역에 대한 야욕을 꺾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22일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의회가 15일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281쪽 분량의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약탈적 경제활동, 악의적인 영향력 공격, 디지털 권위주의, 군사적 확장, 타이완에 대한 야심,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이슈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회계 연도 동안 매년 1,500만 달러를 지원해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공급망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7,500만 달러를 들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속성, 투명성, 고품질의 인프라를 발전시켜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2022년부터 26년까지 매년 3억 달러씩 중국의 전 세계의 악의적 영향력 공격에 맞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언론전에도 같은 기간 매년 1억 달러씩 해외 언론에 대한 지원과 독립 언론의 설립, 가짜 뉴스에 대항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언론의 검열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22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은 규모와 범위 그리고 시급성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전면전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미국 공군을 위해 개발 중인 B-21과 견줄 수 있는 무인 스텔스 항공기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안에 소재한 중텐 페이룽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는 화요일 위챗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페이룽2 또는 플라잉 드래곤 2 프로토타입이 최근에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자에 따르면 이 중국의 무인기는 속도, 공격 범위, 폭장량, 그리고 스텔스 기능 면에서 노드롭 그루먼의 B-21 레이더에 근접하지만 중텐 페이룽은 무인 항공기가 더 저렴하거니와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호주가 빅토리아주와 중국 사이에 1대1로 관련된 두 가지 협정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앞서 호주의 마리세 페인 외무부 장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과 호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도발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마리세 장관은 이 조치가 호주의 국익과 호주 전역에 걸친 대외관계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한 주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대학 경영대학원의 한스 핸드리스케는 중국과 호주 간 1대1로의 어떤 프로젝트도 시작된 바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었기 때문에 협정을 취소한다고 해서 상업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람들이 디지털 위안화로 인한 잠재적 경쟁 위협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법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위안화가 부분적으로 국제 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국제 거래는 거의 없는데 만일 위안화가 국제 통화화된다면 이는 위안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이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하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안화가 국제 통화의 한 축을 담당해 준다면 세계 금융은 보다 안정적이 될 것이지만 이렇게 위안화의 가치 상승이 되는 것이 중국의 의도에 반하기 때문에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 통화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핫머니의 유입 등도 불안정해지고 경우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순식간에 역전되는 가격 폭락도 있을 수가 있으며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들이 해외로 신속하게 돈을 옮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블룸버그의 이 같은 시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왔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또 디지털 위안화는 모든 거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 이동 같은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성숙한 평가가 나올 때까지 판단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차이신의 보도입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강 삼각주 일대 즉 GBA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직접 투자 예산으로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월요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화사 보도입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불량을 시위했던 한 여성과 관련해서 지난 21일 정저우의 정동 신취 시장 감독국은 테슬라 모터스 정조 법인에게 사고 발생 30분 전부터의 운행 데이터를 무조건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같은 날 밤늦게 테슬라의 공식 웨이보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 30분 전부터의 차량의 원본 데이터를 제3자 감정기관이나 정부가 지정하는 기술감독관 그리고 소비자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무거운 뉴스가 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